산업경제와 상업유통의 발달.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서울의 산업화 과정을 파악하고 변화의 흐름을 도출할 수 있다. 서울의 유통업의 성장과 유통시장 개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로동 수출산업공업단지 준공식과 구로동 수출공업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의 사진입니다. 1967년 4월 1일에 구로동 수출산업공업단지 일명 구로공단이라고 합니다. 준공식이 거행되었어요. 이 준공식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재건을 강조하고 수출 증대와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 구로공단에는 전기, 금속 등 10여 개 공장이 이미 입주해서 가동되고 있었어요. 구로동은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인천과 수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유통에 편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서울의 중요한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이후 300산업이라 불렸던 밀가루, 설탕, 면직 산업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공단이 조성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1964년부터) 서울 구로동의 섬유, 봉제, 전기, 전자, 자파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1967년 4월 1일에 구로동 수출산업공업단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1945년 9월에 남한에 들어온 미국 군정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입각한 자유경제 체제의 채택을 공식화했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되었고 이전과 달리 북한과 일본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산업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했습니다. 서울의 산업경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또는 인구의 증가 등의 어떤 그 상황과 연관되어서 성장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서울의 산업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산업이 가동되었습니다. 당시에는 300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300산업이라는 것은 흰색의 그 밀가루, 그 다음에 면직물, 설탕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당시에는 수입된 원료를 가공해서 그러한 판매하는 그런 양식을 띄었습니다. 해방 후 서울은 미국과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대량의 원조 물자로 지탱이 되었습니다. 1949년에 귀속재산 처리법이 규정이 되면서 그 예전에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 기업체와 사업 등이 민간에 불화되어서 서울에도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고 민간 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1960, 7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고 한국은 그 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기 서울의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공장과 종업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서울의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1977년에는요,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무려 25%까지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수출산업의 육성과 공업 입국을 강조하고 한국수출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1964년부터 서울 구로동에 수출산업공업단지에
이른바 구로공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로공단은 주로 섬유 봉제와 전기, 전자, 자파 등 경공업을 위주로 했으며 1970년에는 고용 인원이 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1970년에 한국의 수출액이 10억 달러였는데 그 중에서 구로공단은 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저 한국 전체 수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구로공단은 수도권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로공단은 1980년 이후에 들어가면서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들을 외곽으로 이렇게 빼면서 구로동에 있었던 제조업 공장들도 많이 경기도나 지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구로공단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IT 첨단 산업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그 명칭이 디지털 단지로 개칭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1년에는 영등포에 기계공업공단이 조성되었습니다. 도심의 산지에 있던 기계 공장들을 집합시켜서 협업과 분업, 전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도시 공해 문제로 폐쇄의 위기에 처했던 기계 공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영등포 기계공단은 최초의 기계공업 전문 단지로서 기계공업과 비철 금속 등을 취급했으며 특히 조립 금속 업체가 많았습니다. 1998년에 서울 온수 산업단지로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 구로와 영등포 일대는 공장 굴뚝에서 밤낮으로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 악취가 심했으며 그로 인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했고 주변에 거주하는 서울 주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서울의 인구가 폭증하고 그에 따른 대량 수요가 발생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하고 소비자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상업, 유통업 또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61년에 서울의 시장은 44개였어요. 그런데 1977년에는 무려 334개로 급증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슈퍼마켓이 등장하고 또는 상가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도 그동안 임대를 주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직영 방식을 채택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980년 이후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은 이전과 달리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역 강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지원, 이러한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1980년 이후 서울은 제조업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인구 재배치와 공업 배치법에 따라서 공해 유발 업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에 기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 조치되었습니다. 서울의 제조업 비중은 줄었지만 반면에 첨단형, 조립형 제조업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21세기 서울의 산업은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통신업, IT 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유통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속속 등장해서 상거래의 혁명적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1990년대에 서울에는 대형
할인점이 등장했는데 바로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서울에 개점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마트는 가격 파괴를 선언하면서 상품 가격을 20% 내지 30% 다운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마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성황을 이루게 되자 이후에 서울과 전국적으로 킴스클럽이라든가 프라이스 클럽 등이 등장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6년에 그 유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세계적인 유통업체가 서울과 한국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월마트와 그 다음에 프랑스의 까르푸, 네덜란드의 마크로 등이 서울과 전국에 들어와서 국내의 할인점들, 이른바 이마트라든가 킴스클럽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외에서 들어온 미국의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서울이나 한국에서 현지화에 실패하고 모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마트나 킴스클럽 같은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가 세계적인 대자본의 유통업체인 미국의 월마트나 까르푸에 잠식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러한 이마트나 이러한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보이면서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마트나 까르푸 이런 외국의 유통업체들은 현재화에 실패하고 모두 물러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에는 미국의 월마트나 까르푸, 프랑스의 까르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해방 후 힘들게 일어서던 서울의 경제는 6.25 전쟁으로 폐허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원조와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재기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발맞춰 구로동에 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서 섬유 봉제, 전기전자 등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서울의 산업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첨단 조립형 제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유통사업 또한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약육강식의 세계화 과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키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